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세게 맞으면서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그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가 빠졌습니다. 자, 지수가 이 정도 빠질 정도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15% 전후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0.8%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나스닥 대비해서 상당히 덜 빠졌죠. 마이너스 5% 정도 빠졌는데, 자, 제일 많이 빠진 게 반도체 쪽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마이너스 15%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별로 보면은 대부분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런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세게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미국 증시가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미국 증시는 그 AI 이런 반도체 관련들 기업들 위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한 2%대 상승 중이고 ARM도 1%대, AMD도 1%대. 자,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도 1.7%대, 퀄컴도 2%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한 2%대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지금 테슬라는 오늘도 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시장 상황이 좀 괜찮은 모습이다. 현재까지는 보시면 되고. 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했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빅스 지수입니다. 이게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은 지수는 반대로 조정을 하는 거고, 공포 지수가 내려가면은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인데, 최근에 이 공포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도 같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빅스 지수의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또 최근에도 지금 2주 연속으로 이 양봉이 세게 나오면서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요. 자,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경제 성장률이 2.8%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뭐예요? 경기가 호황이라는 소식입니다. 호황. 경기가 호황인데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항상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추세선을 그어보면 아직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이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러한 상승 추세를 특별하게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작년 11월 달 저점부터 해서 지금 어때요?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는 않았죠.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고 이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런 경제 성장률도 좋은 상태고 앞으로의 이 기업들의 실적도 예, 전망치가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가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는 이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아주 훌륭한 주식의 7종목이다라고 합니다. 7종목이 이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고 또 AI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 7종목의 이 실적이 전체 실적의
거의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M7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7월 13일 날 나온 기사에 보면 이때가 이제 그 지수가 조정하기 전입니다. S&P 500 내에 이 M7의 비중이 33%입니다.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M7을 제외한 지금 493개 종목이 나머지 3분의 2의 실적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M7이 거의 3분의 1 정도의 실적, 이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는데, 이 M7이 앞으로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S&P 500, 그다음 나스닥, 이 지수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죠. 3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가 넘어갑니다. 3천조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엔비디아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그런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향방이 이런 AI 관련된 이 주도주의 향방하고 조금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유심히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 산업의 성장성은 의심하기 힘들다. 이건 지금 AI 혁명이다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그리고 현재 AI 혁명이 초기 단계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 반도체, GPU죠.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대체제를 현재로서는 발견하기 힘들다.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향후 2년, 3년 이내에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이 이 EPS 전망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실적인데, 2022년도부터 보면 2022년 3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가 이런 전망치 대비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도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때가 주가 상승률이 컸고, 자,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컸죠. 서프라이즈 주가, 자, 서프라이즈 주가. 또, 그 다음에, 자, 올해 2분기 실적이 8월 15일 날 나오나요? 자, 이때 나옵니다. 이때도 아마 그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 관련돼서 특히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자, MS,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등의 이런 기업들이 수십조 이상을 지금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도 지금 이 AI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금 이 GPT-4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훈련을 위해서 1억 파운드, 약 1742억 슈퍼컴퓨터에 약 1조 5천억대를 투입을 하기로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6,200억의 자금을 기업들한테 지원해서 엔비디아가 협력한다 그러고, 대만은 지금 소버린 AI 개발에 한 7,400억 예산을 책정을 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약 12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슈퍼컴퓨터 센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거를 엔비디아의 H100 GPU로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지금 이런 생성형 AI 계획을 발표하면서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AI 관련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연구개발력도 약하고
투자도 부족합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AI가 지금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머니 게임이라고 보세요.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인프라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AI가 좀 더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 넓게 서비스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머니 게임인 AI 시장에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투자 규모가 1000배가 넘는다 차이가. 그만큼 좀 심하게 납니다. 물론 미국은 뭐 압도적으로 이런 그 자금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AI 인프라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좀 짙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 관련된 이슈, 고성장으로 인해서 AI 관련된 이런 메모리, 특히 이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를 생산하는 글로벌 메모리 3사가 이런 AI 특수의 하반기 공장을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가동률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AI가 왜 주도주냐?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AI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있는 호황에 힘입어서 이 글로벌 3사의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경기도 이천 M15 옆에 M15X를 지금 건설해서 내년 11월 달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금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 3사 공장을 중심으로 이제 캐파를 할당하고, 평택 5 공장도 지금 공사를 재개를 할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메모리 3위 기업 마이크론도 보면은 약 137조 규모의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고 있고요. 향후 20년간 미국 내 D램 캐파 증설에만 최대 172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메모리 3사가 이렇게 앞다퉈서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게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이렇게 늘리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대 지수가 세게 조정하고, 뭐 S&P 500도 조정하고, 나스닥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정해서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상승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갔고 조정이 얼만큼 좀 세게 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존의 주도주, 이런 AI 관련된 최우선주입니다. AI.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HBM 관련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의 이런 그 섹터가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올해 예상 ROE가 4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025년에도 예상 ROE가 지금 내년에는 50% 정도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도 지금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AI 관련된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AI 인프라 투자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겠죠. 왜? 그만큼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이 계속 앞으로도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조정을 했죠. 하지만 코스피는 아직은 이런 상승 추세 부분을 훼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기반의 코스닥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떤다? 대형주 장세입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라 이런 대형주. 그리고 AI 관련된 일부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AI 관련주들 조정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23%까지 빠졌습니다. 자, 저는 이때가 아주 이제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는데,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조입니다. 22조.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거의 140조가 좀 안 돼요. 그러면 PER이 몇 배예요? 그냥 대충 계산해도 7배입니다. 7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이 고평가입니까? 아니죠. 저평가죠. 저평가.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7배인데. 자, 그리고 내년에는 예상 실적이 얼마냐? 내년에는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30조예요. 30조. SK하이닉스가 지금 2021년에 이때 서버 이 최대 호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12조까지 갔는데, 올해는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 20조 넘어서고, 내년에는 이제 30조를 넘어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증하는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졌다 해서 무너진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한 28% 정도 빠졌죠. 그리고 현재 이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이스페타시스도 앞으로 되게 유망하죠. 자,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600억 대였는데 올해는 1200억 정도. 내년은 1800억. 자, 영업이익 급증입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좀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이런 HBM 쪽은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스페타시스 이런 그 MLB죠. 멀티레벨 보드, 예, 초고타층 PCB를 만드는 이런 이스페타시도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자, 전력기기 대장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자,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14% 빠졌거든요. 14%. 근데 이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3,100억에서 올해는 6,7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더블. 100% 성장. 올해가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8,500억. 내후년에는 영업이익 1조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AI발, 이 데이터 센터발, 이 전력 부족 사태에서 지금 변압기가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 종목은 최근에 좀 급등했다가 또 급락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 한 26% 빠졌는데,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눈여겨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 종목은 먼저 빠졌다가 이제는 더 이상 저점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이게 박스권의 흐름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룡전기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도 최근에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전력기기도 조정하는 이유가 미국이 일단 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주도주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했잖아요. 이 AI 관련된 것들이 바로 전력기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차익 시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AI하고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조정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실적이 급증하는데 주가가 이런 소나기를 피해가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추세가 완전히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추세가 이렇게 AI 주도주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지,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들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닥이 어디일지는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때가 바닥이다라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PM 참 안타깝긴 한데 지금 에코프로 PM도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도 급락 났어요. 7%대. 자, 이거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안 좋은데 2차전지가 왜 이렇게 안 좋냐? 물론 업황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의 가장 중요한 리튬 가격. 리튬 가격이 올해 3월 달에까지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완전히 미끄러 내려왔죠. 지금. 자, 톤당 보면은 85,500위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리튬 가격이 떨어졌죠. 리튬 가격이 회복이 돼야 2차전지 종목도 올라가는데 아직은 리튬 가격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2차전지 종목들이 바닥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리튬 가격의 흐름을 보고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들? 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전력기기 관련된 뭐 HD 현대일렉트로나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이거 LG에너지죠. 이런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M7,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그 다음에 브로드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AMD 이런 종목들이 저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에는 HBM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전력기기 관련주들 이쪽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조정 이후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에 흔들리지 말고 주도주를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